와, 이건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닭백숙은요. 제가 감히 인생 백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방 닭백숙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죠? 압력솥에다가 온갖 한약재 다 때려 넣고 1시간 넘게 푹푹 삶는 거.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만들면 닭고기는 퍽퍽해지고 국물 맛은 그냥 한약 맛이라 건강한 맛으로만 먹는 거예요. 제가 이 방법, 저 방법 진짜 20번은 넘게 끓여봤거든요. 오늘 이런 모든 상식을 깨버리는 레시피 보여드릴게요. 압력솥 그거 필요 없어요. 한약재 돈 낭비하지 마세요. 딱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제 레시피는 그냥 요리가 아니라 한방 누룽지 닭백숙의 혁명이랄까요? 상식을 깨면 또 다른 신선한 레시피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장담해요. 한번 해보세요. 재료도 단순하고 비용도 덜 들지만 맛은 더 깊어집니다. 대신 제대로 된 밥솥이 꼭 필요하긴 하거든요. 맛있는 밥은 물론이고 반찬, 요리, 간식까지 한 방에 해결해주는 제대로 된 밥솥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뒀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한방 누룽지 닭백숙 저와 함께 만들어 볼게요. 재료 소개할게요. 생닭 한 마리 준비해 주세요. 찹쌀 1컵 반, 마늘 2쪽, 대파, 궁중 한차. 네? 뭐라고요? 궁중 한차요? 네, 맞아요. 궁중 한차 2포 쓸 거예요. 보통 삼계탕 하거나 한방백숙 할 때 이 한방 재료를 쓰잖아요. 국내산 대추라고 써있긴 한데 가만 보면 웬만한 재료는 다 중국산이에요. 별로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사실 이거 우려놓고 나면 다 버려야 하잖아요. 한 팩에 3,000원에서 5,000원까지 비싸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궁중 한차는 원료만 찾아봐도 국산이 많아요. 우선 재료면에선 합격이에요. 저는 몸이 으슬으슬 춥거나 안 좋을 땐 궁중 한차나 쌍화차 같은 차를 마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넣는 이 한약재와 성분이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기로 했는데 세상에나 맛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 신세계였어요. 우선 찹쌀을 1컵 반을 물에 불려주세요. 1시간이면 충분한데 시간에 쫓기기 싫으면 자기 전이나 아침 일찍 물에 담가서 불려주세요. 생닭을 찬물로 한번 헹굴게요. 잔털도 정리해주세요. 다 씻은 닭을 손질할 건데요. 날개 양 끝을 발도 포함해서 잘라주세요. 꽁지 쪽이 지방이 많이 있대요. 꽁지 쪽도 잘라주시고 그 꽁지 주변 고기 쪽에 붙어있는 지방들도 제거해주세요. 목 쪽에도 너덜거리는 지방이 있으면 과감히 잘라주세요. 한방 재료는 궁중 한차로 대체합니다. 종이컵에다가 궁중 한차 2포를 넣어주시고 종이컵에 3분의 2 정도 끓는 물을 부어서 섞어주세요. 와, 달콤한 한약 냄새. 궁중 한차에 소량의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한방백숙 할 때 그 특유한 습습한 맛이 없어서 더 좋아요. 이렇게 뜨는 작은 재료들은 차로 마실 수 있는 재료이면서 요리하면서 물러지니까 따로 걸러줄 필요는 없어요. 대파를 대충 썰어주세요. 이 요리의 가장 큰 장점은 칼질이 별로 없다는 것 같아요. 손질된 닭을 가져오세요. 마늘을 속에다가 넣어줄게요. 작은 주먹으로 2주먹 정도 넣은 것 같아요. 빠지지 않게 깊이 넣어주세요. 다리를 따로 오므릴 필요는 없어요. 내솥에다가 찹쌀을 바닥에 깔아주세요. 위에다가 마늘을 품은 닭을 넣어주세요. 저는 6인용 밥솥인데 오늘 산 닭이 좀 커서인지 다리 오므리 필요 없이 딱 맞게 들어가는 거 있죠? 대파를 넣어주세요. 위에다가 좀 전에 준비된 한방차를 뿌려줍니다. 이제 종이컵으로 1컵 반 분량의 물을 넣어주세요. 이제 닭백숙이 될 준비는 다 되었어요. 내솥을 밥솥에다가 넣고 만능찜 50분을 눌러주세요. 50분이 지나면 이렇게 닭이 익혀 있어요. 오, 한방 냄새가 확 올라와요. 잠깐. 우리가 생각하던 그 비주얼은 아니죠? 아직 끝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단계 더 남았어요. 닭을 우선 건져줍니다. 찰밥을 평평하게 하고 다시 뚜껑을 닫아주세요. 만능찜 10분 다시 할게요. 10분 뒤에 다시 뚜껑을 열어보면 물이 아직도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딱 좋아요. 밑바닥까지 긁지 말고 찰밥을 이렇게 휘저어주면 딱 맞는 농도의 누룽지가 만들어져요. 그릇에 담아 볼게요. 닭을 먼저 담고 누룽지 이불을 닭고기에게 덮어줄 거예요. 먼저 위쪽에 있는 찰밥들을 담고 바닥에 요리된 누룽지를 얹어주세요. 와, 고소한 누룽지 냄새 너무 좋아. 와, 이렇게 양이 많을 줄이야. 한방백숙 고유의 색깔과 향도 있어요.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다시 큰 접시에 담았어요. 쫀득쫀득하네. 안을 한번 볼까요? 어휴, 벌써 침이 꼴깍하네요. 가슴살부터 한번 떠봐야겠어요. 와, 이게 또 너무 무르면 맛이 없잖아요. 찜 기능으로 한 거라 적당히 단단하지만 그렇다고 퍽퍽하지도 않아요. 누룽지도 딱딱하지 않고 넘어가기 딱 적당한 찰기로 만들어졌어요. 숟가락에다가 고기를 얹고 마늘 얹고 누룽지 얹어서 먹어보면 적당한 한약향과 마늘향이 어우러져 소금 간도 딱히 필요가 없더라고요. 일반 한방 누룽지 백숙이랑 맛이 똑같았어요. 오히려 식당에서는 바로 먹으면 화상 입을 것 같이 너무 뜨겁기만 하고 강한 한약 냄새 때문에 바로 못 먹고 좀 식혔다가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밥솥으로 한 한방 누룽지 백숙은 따뜻하고 적당한 한약 냄새에다가 목으로 넘길 때에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기호에 따라 소금에 찍어 먹거나 1인용 그릇에 담아서 소금을 뿌려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밥솥 하나 잘 뒀을 뿐인데 5, 6만원짜리 한방 누룽지 백숙을 단돈 만원에 해먹어 보네요. 보셨겠지만 요리 과정도 별거 없어요. 재료도 별로 안 들어요. 밥솥은 집집마다 하나쯤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밥솥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밥만 잘 되면 됐지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 싶었거든요. 그런데 밥솥 하나 바꾸는 게 하루의 피로도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제 지은 밥을 오늘 전자레인지에 데웠는데 냄새가 좀 신 것 같고 윤기가 싹 사라져 결국 버린 적 없으신가요? 그게 전기밥솥의 열 편차 때문이에요. 보통 전기밥솥은 열이 고르게 퍼지지 않아서 밥맛이 금방 변하고 내솥도 오래 못 가 금세 벗겨지죠. 메뉴도 단순해서 밥 짓는 용도 외엔 잘 안 쓰게 되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쓴 쿠쿠 IH 압력밥솥은 확실히 달랐어요. 처음엔 밥솥이 뭐가 얼마나 다르겠어 싶었는데 써보니 밥솥도 기술이구나 싶더라고요. IH 가열이라 밥을 했을 때의 찰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식은 밥도 다시 데우면 갓 지은 것처럼 되살아나요. 내솥 코팅도 진짜 튼튼해서 몇 년을 써도 걱정 없어요. 그리고 밥만 하는 게 아니라 찜, 죽, 이유식, 카레, 요거트, 심지어 고기찜까지 버튼 하나로 끝나요. 그때그때 바로 메뉴 버튼만 누르면 돼서 요리 스트레스가 사라지더라고요. 자동 세척 기능도 진짜 신세계예요. 예전엔 손 들고 구석구석 닦느라 손에 상처가 났는데 이제는 물 한 컵 넣고 버튼만 누르면 스스로 내부를 증기로 세척해줍니다. 밥 짓고 설거지까지 자동이 된 거죠. 정리하자면 쿠쿠 IH 밥솥이 다른 밥솥과 다른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밥맛 유지력. 두 번째, 내솥 내구성. 세 번째, 요리 활용도.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밥 한 끼의 만족도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한번 경험해보면 왜 다들 쿠쿠 IH를 찾는지 바로 알게 될 거예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뒀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나도 밥솥 하나 바꿔야겠다 생각이 드셨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몇 년 동안은 예전의 그 불편한 방식 그대로 쓰시게 될지도 몰라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좌충우돌 늦깎이 요리똥손 살림ING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